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읽는 남자 미익남입니다. 오늘은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의 2026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은 1198억 달러, GAAP EPS는 9.11달러,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82%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단순히 구글 실적 좋았다 이렇게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적은 좋았다. 하지만 시장은 AI 투자비와 현금 흐름 부담을 더 크게 봤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구글의 본업인 검색과 유튜브 광고는 정말 괜찮았는지. 둘째, EPS 9.11달러는 왜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셋째, AI CapEx 증가는 구글과 반도체 기업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알파벳이 직접 공개한 2026년 2분기 실적 설명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파벳 공식 earnings 하이라이트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알파벳 전체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24%, Search and Other Ads 성장률은 플러스 17%,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플러스 82%, 유튜브 Ads 성장률은 플러스 13%였습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 백럭, 즉 수주 잔고는 5,140억 달러, 제미나이 앱 월간 활성 이용자는 9억 5천만 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실적은 분명 강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끝까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숫자 뒤에 EPS 착시 효과와 AI 투자비 부담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1,198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이미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기업이여 전이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영업이익도 약 407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34%였습니다. 즉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수익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구글의 본업은 여전히 강합니다. 검색 광고는 버텨줬고 유튜브도 성장했고 클라우드는 크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실적 부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은 실적의 질과 투자비 부담을 따져본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시 공식 자료를 보겠습니다. 알파벳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QE 2025 964억 달러에서 QE 2026 1,19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QE 2,253억 달러에서 QE 2026 408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2.4%에서 34.0%로 개선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분명합니다. 구글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걱정한 건 앞으로 AI 투자를 감당하면서도 이 현금 창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럼 구글은 어디서 성장했을까요? 첫 번째는 Search and Other입니다. Search and Other 매출은 632.7억 달러, 전년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글의 핵심이 여전히 검색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AI 검색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AI가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AI 답변만 보고 나가면 광고 클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 검색 광고가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YOUTD-ADS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110.5억 달러, 전년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유튜브는 쇼츠, 프리미엄, 광고,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구글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47.7억 달러, 전년 대비 82% 성장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한 포인트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를 꼽겠습니다. 검색은 견조했고 유튜브는 성장했고 클라우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파벳 공식 자료의 구글 서비스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Search and Other, YouTube Ads, Google Network, Subscriptions, Platforms and Devices가 나눠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Search and Other는 632.71억 달러, YouTube Ads는 110.55억 달러, 구글 서비스 전체 매출은 945.40억 달러입니다. 구글 서비스 영업이익도 QE 2025 330.63억 달러에서 QE 2026 395.44억 달러로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40.1%에서 41.8%로 개선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글의 광고 본업이 정말 흔들리고 있다면 구글 서비스의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광고 본업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 검색이 광고를 완전히 위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이릅니다. 현재까지는 AI가 구글 검색을 무너뜨렸다기보다 구글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EPS 9.11달러입니다. 이번 알파벳 2분기 지혜의 EPS는 9.11달러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처럼 보입니다. 시장 예상 EPS가 약 2.88에서 2.89달러 수준이었다면 그냥 보면 EPS가 3배 이상 잘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본업 이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EPS에는 Other Income, 즉 기타 수익 쪽에서 대규모 평가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영업이익은 약 40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Other Income 넷이 약 980억 달러로 매우 크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EPS 9.11달러는 공식 GAAP EPS가 맞지만 그 안에는 본업 이익뿐 아니라 기타 수익 효과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정상화 EPS를 약 2.85달러로 따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화 EPS 2.85달러나 지분 투자 평가 이익 효과 6.26달러는 알파벳이 공식 자료에서 별도 EPS로 제시한 숫자가 아니라 EPS 착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추정 기준입니다. 즉 공식 숫자는 GAAP EPS 9.11달러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에서는 이 숫자 전체를 반복 가능한 본업 이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GAAP EPS 9.11달러,
본업 이익에 가까운 정상화 EPS 약 2.85달러, 지분 투자 평가 이익 등 기타 수익 효과 약 6.26달러. 핵심은 EPS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EPS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은 알파벳이 공식으로 공개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revenues. 매출은 11만 9,796밀리언 달러스, 우리식으로 약 1,198억 달러입니다. 둘째, income from operations. 영업이익은 4만 770만 달러, 약 407억 달러입니다. 셋째, other income net은 9만 7,983밀리언 달러스, 약 9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최종 diluted EPS는 9.11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왜 EPS를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EPS를 크게 끌어올린 핵심은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other income에 반영된 대규모 기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EPS 9.11달러는 공식 숫자다. 하지만 그 숫자를 전부 본업이익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제 최근 6개 분기 EPS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EPS는 2.81달러, 2025년 2분기는 2.31달러, 2025년 3분기는 2.87달러, 2025년 4분기는 2.82달러였습니다. 2025년 동안 구글의 분기 EPS는 대체로 2달러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에는 5.11달러, 2026년 2분기에는 9.11달러로 크게 튀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 구글의 이익 체력이 갑자기 2배, 3배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업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Q1과 Q2에는 지분 투자 평가 이익을 포함한 기타 수익 영향이 컸고, 특히 Q2에는 other income 내지 EPS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EPS 9.11달러를 그대로 연율화하면 안 됩니다. 9.11달러에 4를 곱하면 연율화 EPS가 36.44달러가 됩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구글이 말도 안 되게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 EPS 약 2.85달러를 기준으로 연율화하면 약 11.40달러 수준입니다. 두 숫자는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글을 볼 때는 GAAP EPS, 정상화 EPS, 프리 캐시플로우를 함께 봐야 합니다. EPS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EPS가 반복 가능한 본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평가 이익 같은 일회성 성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파벳도 공식 자료에서 GAAP와 non-GAAP 지표를 구분해서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를 볼 때도 숫자의 성격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인 구글 클라우드를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48억 달러, 전년 대비 82% 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클라우드가 좋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구글의 AI 전략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백럭, 즉 수주 잔고도 5,140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수주 잔고가 크다는 건 기업 고객들이 구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클라우드는 예전에는 성장은 하지만 이익률은 낮은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즉,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단순 성장 사업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보여주기 시작한 사업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캐펙스, 즉 자본 지출입니다. 2분기 캐펙스는 449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서버, AI 인프라, 칩, 전력 설비 등에 들어가는 투자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비 증가가 프리 캐시플로우를 압박했습니다. 2분기 프리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59억 달러였습니다. 구글이 돈을 못 벌어서 FCF가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닙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AI 인프라에 쓰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 부담입니다. 캐펙스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줄고, 현금 흐름이 줄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봐야 할 관점도 있습니다. 구글에는 부담이지만 메모리와 반도체 기업에는 수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GPU나 TPU 같은 가속기뿐 아니라 HBM, DRAM, SSD,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구글 입장에서는 비용, 반도체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매출 기회입니다. 다만 이것이 반도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주가에 AI 기대가 많이 반영됐을 수 있고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과 마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점에서는 수요는 좋다. 하지만 주가 선반영과 공급 리스크도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화면은 알파벳 공식 자료의 캐피털 엑스펜디처스 페이지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캐펙스는 Q2 2025 224.46억 달러에서 Q2 2026 449.24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플러스 100%입니다. 이 화면이 시장 반응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적은 좋다. 그런데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물론 메모리와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식 프리 캐시플로우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Q2 2026 프리 캐시플로우는 5,855밀리만 달러, 즉 약 마이너스 509억 달러입니다.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는 390.69억 달러였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가장 부담스럽게 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글이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된 게 아닙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단기 현금 흐름이 압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구글 입장과 반도체 입장에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구글 주가에는 단기 부담, 반도체와 메모리 기업에는 수요 신호,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 우려입니다. 구글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AI 검색이 구글 광고를 무너뜨릴까? 이번 실적만 보면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Search and Other 매출은 632.7억 달러, 전년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유튜브 애드도 110.5억 달러, 전년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모두 아직 견조합니다. AI Overviews나 AI 모드 같은 기능이 기존 검색을 없앤다기보다 현재까지는 검색 경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물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AI 답변이 너무 좋아지면 사용자가 광고 링크를 덜 클릭할 수도 있고 다른 AI 검색 서비스가 검색 점유율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실적 숫자만 보면 검색 광고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까지는 AI를 검색 경험 안에 흡수하면서 광고 우려를 일부 완화한 실적에 가깝습니다. 구글은 AI를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검색, 크롬, 제미니 앱, 모델, API, 클라우드 전반에 AI를 빠르게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AI가 검색 광고를 잠식하느냐가 아니라 AI가 구글 생태계 안에서 사용량과 수익화로 연결되느냐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이번 구글의 2분기 GAAP EPS는 9.11달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알파벳 공식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번 분기에는 Other Income 넷이 약 980억 달러로 크게 들어간 겁니다. 즉 EPS 9.11달러에는 본업 이익뿐 아니라 지분 투자 평가 이익 영향도 크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업 체력에 가깝게 보기 위해 정상화 EPS 약 2.85달러를 따로 봅니다. 이걸 연유로 하면 2.85달러 곱하기 4, 약 11.40달러 여기에 구글의 5년 평균 PER 약 25.5배를 적용하면 11.40달러 곱하기 25.5배는 약 291달러 즉 정상화 EPS 기준 참고 적정가는 약 291달러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공식 목표 주가가 아닙니다. 제가 EPS 착시 효과를 제거해서 계산한 참고용 밸류에이션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GAAP EPS 9.11달러 기준으로 보면 구글은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 EPS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EPS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정상화 EPS, 프리 캐시플로우, AI 투자 회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구글 실적은 나쁜 실적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전체 매출은 24% 성장, Search and Other Ads는 17% 성장, 유튜브 애드는 13% 성장, 구글 클라우드는 82% 성장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본업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EPS 9.11달러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Other Income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부 본업 이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둘째, CAPEX가 급증했습니다. 2분기 CAPEX는 4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셋째,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59억 달러로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즉, 구글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AI 인프라에 쓰는 돈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글은 나빠진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더 비싸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상화 EPS 기준 참고 적정가는 약 291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앞으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검색 광고 성장 유지, 클라우드 성장 지속, 캐펙스 이후 FCF 회복, 그리고 반도체 관점에서는 구글의 캐펙스 증가가 HBM, DRAM, SSD, AI 서버 수요에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주식도 이미 기대가 반영됐는지, 공급 확대 리스크는 없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최종 한 줄로 정리하면 구글은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EPS 착시 효과와 AI 투자비 부담까지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글 실적처럼 숫자 뒤에 숨은 의미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핵심 흐름을 쉽게 알려주는 미익남이었습니다.